207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1인당 GDP는 불과 3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뭄과 흉작이 반복되며 기아 문제가 심각했고 도시에서는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떠도았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그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먼저 살아보자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정책을 집중시켰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통치와 결단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개발 정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시작된 이 운동은 농촌 현대화와 국민 참여를 통해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농촌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완공되며 한국은 철강 자립을 이루었고 조선소 건설로 해양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을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변모시켰으며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오늘날 한국의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자, 섬유,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1977년 한국의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성장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이 설립되며 첨단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학생을 대폭 지원하고 국내 연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70년대 한국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표방하며 군사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1974년 북한의 박정희 암살 시도는 당시의 긴장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인 훈련을 강화하고 군사시설을 현대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안보 정책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국민을 통합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며 국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새마을 운동, 국민저축운동, 애국가 부르기 캠페인 등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었지만 당시 국민들은 희생과 협력을 통해 오늘날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는 어두운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중화공업 투자로 인한 환경오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도시 빈민가 확대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탄압과 정치적 자유 억압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한국은 경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며 오늘날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북한의 핵 위협, 세계적 경쟁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적 위기에는 결단력과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이끌 진정한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